안녕하세요. 해상도 상승 프로젝트입니다. 2026년 4월 월간지 보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수집한 1489건의 뉴스. 그중 본문이 추출된 400건을 7층 구조와 복수 시각으로 토바본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호르무즈, 메모리, 환율 1,500원, 세 사건을 사건으로 읽으면 보이지 않던 구조, 한 가지를 함께 들여다보시죠. 이번 호 차례입니다. 첫 챕터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뉴스를 영구재편의 신호로 다시 읽습니다. 두 번째는 삼성전자 57조 영업이익을 결과가 아니라 메모리의 인프라 권력화로 읽고, 세 번째는 WGBI 편입과 환율 1,500원이 동시에 일어난 의미를 풀어봅니다. 마지막 챕터에서는 이번 달의 한 줄 통찰과 형님에게 드리고 싶은 세 가지 메타 질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지금 시장은 호르무즈를 휴전 협상 변수로 봅니다. 트럼프 발언 한마디에 유가가 8% 출렁이고 코스피가 4% 빠지고 전쟁이 끝나면 $60대로 돌아간다는 가정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4월의 원자료는 다른 그림을 그립니다. 이란 의회가 4월 통과시킨 핵심 조항입니다. 호르무즈를 지나는 선박당 $1의 통행료를 부과한다는 안건입니다. 하루 통과량 2천만 배럴에 $1를 곱하면 연 73억 달러의 새 수익원이 만들어집니다. 휴전이 되어도 이 제도가 한번 깔리면 통행 비용은 영구 상향입니다. 즉 사건이 아니라 비용 함수의 평행이동입니다. 원자료를 더 보겠습니다. 휴전 합의 후에도 1일 통과 선박은 평소 100에서 135척에서 15척 이하로 제한됩니다. 카타르 LNG 시설은 복구에 수년이 걸리고 한국과 중국, 이탈리아의 불가항력이 선언됐습니다. IEA 총장은 70년대 오일 쇼크와 코로나와 우크라전을 합친 것보다 심각한 위기라고 했고, IMF는 4월 세계 경제 전망에서 물가 전망치를 3.8%에서 4.4%로 0.6%포인트 올렸습니다. 그리고 결정타는 트럼프의 한마디입니다. 당신들 배는 당신들이 지키라.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보장해온 항행의 자유체제에서 미국이 손을 떼겠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재정의가 필요합니다. 이건 중동전쟁 뉴스가 아닙니다. 전후 80년간 유지된 미국 주도 해상보장체제가 종료된다는 신호입니다. 호르무즈는 봉쇄가 풀려도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통행료가 제도화되거나 공동감독 협정이 들어서거나 적어도 이 해협은 언제든 인질로 잡힐 수 있다는 인식이 영구히 깔립니다. 진짜 청구서는 유가가 아니라 공급망 비축 비용과 다변화 비용과 보험료의 영구 상향으로 청구됩니다. 1973년 1차 오일 쇼크 후 유가는 결국 안정됐지만 그 사이 미국은 전략 비축유를 만들었고 일본은 30년간 에너지 다변화 정책을 끌고 갔습니다. 사건은 끝났지만 구조가 바뀐 겁니다. 이번에도 같은 경로입니다. 다만 결정적으로 다른 점 하나, 1973년에는 미국이 보장자였지만 2026년에는 미국이 보장에서 빠지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보장자 부재 시대의 에너지 안보는 모든 수입국이 각자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두 번째 챕터, 삼성전자 57조 영업이익입니다. 헤드라인은 환호로 가득합니다. 삼성 부활 AI 메모리 슈퍼사이클의 수혜자, 내년 엔비디아 영업이익 추월 가능. 그런데 동시에 따라붙는 의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왜 한 주에 4%밖에 안 올랐나? 이 모순을 푸는 열쇠가 이번 챕터의 주제입니다.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은 57.2조 원입니다. 전년 동기 6.7조와 비교하면 무려 755% 증가입니다. 매출은 133조, SK하이닉스의 같은 분기 영업이익은 34조에서 40조로 추정되고 영업이익률은 70%대 진입 가능성, 디램만 보면 80% 추정입니다. 이는 단순 가격 상승이 아닙니다.
AI 추론 시장이 학습 시장을 넘어서면서 메모리 사용량 자체가 폭증했습니다. 오픈 AI의 분당 토큰 사용량은 2025년 10월 60억 개에서 2026년 3월 150억 개로 늘었습니다. 5개월 만에 150% 증가입니다. 한 번 쓰기 시작한 AI 에이전트는 분당 수천 개의 토큰을 소비하고 그 비용의 70%가 메모리 대역폭에서 발생합니다. 메모리는 이제 가격 사이클을 타는 변동성 자산이 아니라 AI 추론의 전기수도 같은 인프라가 됐습니다. 빅테크가 메모리 공급량을 선수주 방식으로 잡기 시작한 것이 그 증거입니다. 재정의가 필요합니다. 57조 영업이익은 결과물, 즉 껍질이지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메모리가 더 이상 IT 부품이 아니라 AI 시대의 인프라가 됐다는 점입니다. 호르무즈가 단순 해협이 아니라 인프라 통제점이듯 HBM과 DDR도 단순 부품이 아니라 인프라 통제점으로 격상됐다는 뜻입니다. 영업이익 57조는 그 권력의 가격표일 뿐입니다. 메모리 인프라와의 신호 3가지입니다. 첫째, 빅테크가 메모리 공급량을 선수주 방식으로 잡습니다. 즉, 공급자 우위가 사이클이 아니라 구조가 됐습니다. 둘째, AI 추론 비용의 70%가 메모리 대역폭에서 발생합니다. 셋째, 삼성 SDS와 LG CNS, 포스코 DX 모두 국산 NPU를 채택하며 GPU 의존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자기 의심도 있습니다. 2017-2018 슈퍼사이클 때도 같은 환호와 같은 의심이 공존했고 18개월 후 가격은 폭락했습니다. 중국 CXMT의 D램 추격과 HBM4 수율 60% 미만 문제는 이번 호황이 가리고 있는 본질적 약점입니다. 세 번째 챕터, WGBI 편입과 환율 1,500원의 동시 발생입니다. 두 신호를 따로 읽으면 모순처럼 보입니다. 환율 1,500원은 외환위기 학습 효과를 발동시키고 WGBI 편입은 75조 외국인 자금 유입의 호재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언론은 WGBI 편입이 환율을 못 잡는다는 실망 기사와 그래도 안전판이라는 안도 기사를 동시에 쏟아냅니다. 원달러 환율은 4월 1,530원을 돌파한 뒤 1,470에서 1,520원 박스를 그렸습니다. 17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3월 수입 물가는 전월 대비 16.1% 올랐는데 1998년 1월 이후 최대 상승폭입니다. 원유 수입 가격은 88.5% 올랐고 자영업자 다중채무자 비중은 59.3%, 1인당 평균 대출 3.9억 원이라는 미시 충격 지표가 동시에 쌓이고 있습니다. 재정의가 필요합니다. 환율 1,500원의 충격은 속도입니다. 그러나 시장이 진짜 보는 건 방향입니다. WGBI 자금 유입은 환율 수준을 끌어내리지 못합니다. 채권 자금은 해지된 자금이라 외환시장에 즉각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방향은 바꿉니다. 한국 국채금리가 글로벌 벤치마크에 편입됐다는 건 한국 자본시장 가격 결정 구조에 외국인 장기 투자자가 영구히 들어왔다는 의미입니다. 환율 1,500원은 위기가 아니라 정책 인센티브의 재배열 신호입니다. 원자료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4월 1일 WGBI에 첫 편입됐고 11월까지 8개월간 월 9조 원씩 총 75조가 유입될 예정입니다. 외국인은 3월 코스피에서 35.8조를 순매도한 뒤 4월에는 4.5조 순매수로 전환했습니다. 한은 신현송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기준금리 2.50%가 중립금리 추정 범위의 중간이라고 답했습니다. 국민연금은 환해지 비율을 0%대에서 15% 기본으로 확대했습니다. 다만 미시영토는 다릅니다. 자영업자 다중채무자 비중 59.3%, 1인당 평균 3.9억 부채는 거시 안정성과 무관하게 미시적 파산을 의미합니다. 거시 지표가 안정적이라는 지도 위에서 미시영토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챕터입니다. 세 가지 주제를 따로 봤지만 한 줄로 묶이는 통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형님께 드리고 싶은 3가지 메타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이번 달의 한 줄 통찰입니다. 2026년 4월의 모든 사건은 사건이 아니라 구조였습니다. 호르무즈도, 메모리 슈퍼사이클도, 환율 1,500원도 결국 누가 인프라의 통제권을 쥐느냐의 문제였습니다. 한국은 그중 한 영역, 메모리에서는 통제권자, 다른 영역인 에너지와 통화에서는 가격 수용자라는 비대칭 위치에 서 있습니다. 이 비대칭을 인정하는 것이 5월의 출발선입니다. 형님께 드리는 3가지 질문입니다. 첫째, 지금 내 포트폴리오가 단일 사건이 끝나면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가정에 의존하고 있다면 그 가정이 틀렸을 때 얼마를 잃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둘째, 메모리가 인프라가 됐다면 나는 그 인프라의 사용자, 공급자, 보조자 중 어디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지. 셋째, 환율 1,500원이 위기여야 내가 무엇을 정당화할 수 있고 구조 변화여야 내가 무엇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 내 분류가 내 이익에 끌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세 질문이 5월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달 1주차 5월 월간지에서 추적할 변수 4가지입니다. 첫째, 이란 통행료 제도화가 실제로 발효되는지를 6월까지 봐야 합니다. 둘째, 삼성